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면 발생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출이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자, 담보대출이 강화가 되면서요. 특히나 3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줬어요. 투자 아파트로 유입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본인은 전세를 가면서 나머지는 다 투자로 돌리시는 이 다주택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상 이제 추가적으로 화폐, 현금을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무섭죠. 사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풀려있는 유동성들,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재유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3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라리 보증금을 조금 더 적게 하더라도 자기는 월세 가고 전세 기존에 있던 보증금을 좀 투자로 돌리는 이런 상황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상황은 저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소형주택, 이런 월세 목적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상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집값 하락에 대한 해지용으로 월세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럼 결국엔 가수요가 끊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가수요가 높게 끌어올린 이 금액들을 실수요가 이제 받아주는 시장으로 이제 전환이 완전히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수요가 끌어올린 금액을 실수요가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기존에 이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 이 집값이 아파트가 3억대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 이상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근데 이 3억에서도 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신 분들의 대부분 실거주자분들이 많았던 아파트에서 가수요가 풍선효과로 저 외지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금액을 막 끌어올린 겁니다. 금액이 한 2배 이상 끌어올린 거예요. 6억 이상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가 받아줘야 되는데 실수요가 과연 받아줄 수 있냐 이겁니다. 기존에 3억 갖고서도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6억을 어떻게 들어갈 거며, 6억에서도 지금 담보대출 자체에서도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 기존에 70에서 80%까지 받았던 이 무주택자 분들도 지금 얼마까지 나옵니까? 얼마까지 나와요? 50%밖에 안 나오잖아요. 50%. 9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얼마까지 나와요? 3억까지 3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실수요가 어떻게 받아주는 겁니까? 실수요가. 가수요가 끌어올린 거 누군가한테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실수요인데 실수요가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그럼 가수요는 결국엔 물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향해라. 남들 따라 하다가 다 망한다. 저처럼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끊임없이 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딴 데로 가냐고요. 딴 데로. 실수요도 힘들고 가수요도 힘들어요. 투자 수요도 힘들고. 둘 다 힘든 거예요. 둘 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비규제 지역 일대가 조정 대상으로 지금 대부분의 수도권들이 다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저기 멀리까지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가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뭔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비규제로 가서 투자를 한 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 가서 뭐 할 거냐고요. 결국엔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서울 중심 원점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다시 회기해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실수요는 가수가 높게 올린 금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일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금액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고. 금액이 내려갈 때까지. 그 거래가 당연히 급감할 거 아닙니까? 거래가 급감하면서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분양이 적체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사줘야 돼. 누가 사줄 거예요? 누가? 전부 다 고분양가예요. 누가 사줄 거냐고. 없다고요. 사줄 게 없어. 거래가 급감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수요들은 떨어질 때까지 관망세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망세.
그래서 수도권 외곽지역 일대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부터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사전 청약.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 도래될 거예요. 이따가 제가 뒤에 가서 또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법인 규제로 인해서 많은 이 세제 혜택 받았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가 급감될 겁니다. 특히나 이 법인 매매 수요가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이 국토교통부가 이거 조사한 자료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에서요 2.2%대까지 법인 매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6.4% 굉장히 많은 큰 비율로 올라갔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0.6%에서 8.2%. 그러니까 서울도 많이 올라갔지만 경기, 인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법인 매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법인들 이제 앞으로 법인 못해요. 못합니다. 이 비율도 어떻게 돼? 다 축소된다고. 법인 매매업으로 개업한 수가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요 2.3만 개에서 3.3만 개로 엄청난 증가율로 매매업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이 완전히 축소됐고 거의 축소가 아니라 거의 법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택매매. 그래서 이 법인 규제로 인하여서 거래가 이제 조금씩 급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들이 있죠. 저는 전세가가 폭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전세가 폭등할 것 같다. 기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단지들은 뭐하라 그랬어요? 2년 거주 요건이 붙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면 기존에 이 재건축 낡아 빠진 아파트에 누가 삽니까? 대부분 50% 이상이 다 뭐예요? 다 투자수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엔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한 번 거주하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분들? 어차피 거주할 거 뭐 해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받으려면 결국엔 10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어차피 2년 거주할 거 8년 그냥 거주한다 이거예요.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초고가 아파트 1세대 1주택도 뭘 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나 같아도 2년 살면 그냥 어차피 살 거냐 8년 살자 이러지. 안 그렇습니까?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면 얼마 줍니까? 48%밖에 안 돼요. 장특공제. 그러면 이 재건축이 양도 차이 워낙 클 거 아닙니까? 80%까지 받으면 거의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난 들어가서 살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재건축에 대한 전세 거주자들은 내몰릴 거라고요. 자,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입지가 완전히 좋은 지역 일대에서 전세가가 완전히 싸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 이 아파트가 오래돼서 살기에는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입지가 워낙 좋잖아요. 이 재건축 단지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도 워낙 좋잖아요. 목동 일대 이런 재건축 단지 워낙 좋아요. 인프라 환경 워낙 잘 돼 있죠. 학군도 좋고 교통편이 좋고 입지 좋고 한강변에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전세가가 워낙 싸. 30평대 얼마 합니까 이거? 5억대 6억대예요. 5억대 6억대. 워낙 싸잖아요.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 얼마 합니까? 신축 아파트 얼마예요? 지금 25억짜리 신축 아파트 전세가 얼마 합니까? 30평대 기준 13억대 해요. 어떻게 사요? 이분들도 전부 다 전세자금 대출받고 사는데 굉장히 적은 금액의 입지 좋은 곳에 난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재건축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주요건 채우려고 들어가면 다 내몰릴 거라고. 이분들 다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이 금액 갖고 이 전세자금 대출 총 대출 받아서 한 5억에서 6억대로 받아서 들어간 분들인데 어디 갈 거예요? 강북 간다고. 강북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0평대 강북 아파트 얼마 합니까? 지금 신축 기준으로 5억대 이상해요. 5억대 이상합니다. 5억대에서 6억까지 갑니다. 차라리 내가 입지 조건을 포기한다면 차라리 나는 신축 아파트 가겠다 이겁니다. 신축 아파트 가려면 어떻게 해요? 5억대 6억대 갖고. 그럼 내가 그 인근 저기 동작구로 빠질 거예요? 어디로 빠질 겁니까? 용산으로 빠질 겁니까? 마포로 빠질 겁니까? 마포 25평 전세가가 얼마입니까? 6억 7억대예요. 7억대 못 들어가 그분들. 그거 어떡합니까?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강북 위쪽으로. 그럼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 일대에서 전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도관 가야지. 의정부는 아니고. 무슨 의정부? 노도관 가야지. 전세가 폭등한다.
앞으로도 전세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세 가율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상승기 때는 전세가가 높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전세가가 높게 치고 올라가면 결국엔 하락기로 접어들어야지 전세가가 폭등합니다. 매매 수요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유입돼요? 전세로 유입되죠. 그리고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다 어디 갑니까? 전세로 가요. 전세. 그러니까 전세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폭등한다고. 근데 여기에 불을 지폈어. 그냥 불을 지폈다고요. 완전히 2년 거주요건 붙어버리면 재건축에 전세가 더 폭등할 겁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뭐예요? 완전히 절호의 기회지. 하락장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아무튼 그래요. 지금 현재 급매물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요. 특히 심약자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멍청한 짓 하고 있어요. 심리에 쫓겨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물건 내다 파는 분들 많아요. 단단히 후회할 겁니다. 단단히 후회해요. 이거를 투기성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투기성으로 집값이 떨어지니까 막 심리에 쫓겨서 이거 어떻게든 손해를 좀 덜 보고자 물건 내다 파시는 분들, 막 집값이 올라가니까 막 심리에 쫓겨가지고 사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막 사고자 하시는 분들, 사라고 할 때 사지 않고 막 사라고 하는 분들 다 물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지.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로 인해서 강남 내에 풍선 효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강남은 앞으로도 강남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잠실이나 아니면 저기 청담동, 삼성동 뭐 일대, 뭐 여기 용산 일대도 마찬가지죠. 원효로 일대, 그 한강로 일대, 신계동, 그리고 문배동, 뭐 요 일대,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뭐 요 일대 다 묶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풍선 효과로 다 어디로 가요, 이분들? 용산과 강남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 다 어디 가실 거냐고. 그러면 그냥 기다릴 거예요, 그분들? 그냥 구경하나요? 어디 가요? 그분들 어디 가요? 그 외 지역으로 갑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 외 지역으로 간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풍선 효과가 나온다고. 그리고 기존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부르는 게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르는 게. 대지 면적 18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단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는 게 가격 된다고. 부르는 게. 지금 용산에는요,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없다고요. 대부분이 용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아파트가 없죠.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빼고 그 일대 재건축 단지 들어가려면 10억 이상 있어야 돼. 리모델링 단지 한가람 뭐 강촌 들어가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한 9억 있어야 돼. 못 들어가요. 이 주상복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산 저기 레미안 용산이나 효성 해링턴 들어가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10억 이상 있어야 돼. 못 들어갑니다. 매가가 30억이 넘어. 그러면 대부분 용산 일대 투자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소형주택 들어오시려는 분들입니다. 소형주택. 풍선 효과로 소형주택으로 전환한다. 대부분의 소형주택들이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 한 5평 나와요. 18제곱미터가 몇 평 정도 돼요? 한 5.5평 정도 된다고. 그 이하는 어떻게 돼요? 다 부르는 게 가격 되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가격. 그 외지역 일대는 어떻게 돼요? 물건 볼 게 없으니까 그 외지역 일대로 풍선 효과 수요층들이 다 넘어간다고. 부르는 게 호가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소형주택의 대세가 올 겁니다. 미리 들어가십시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투자는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미리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가격이 아직 변동이 없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선점해서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투자예요. 미래의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남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강남 일대도. 그 일대 단지들 워낙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남 일대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이제서야 넘어가는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갭매우기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강남 일대는 갭매우 계속 들어간다. 언제까지? 완전히 하락기가 올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강남권 일대는 저는 완전히 불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 권역은 절대적으로 압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 일대들이. 그래서 저는 강남 권역을 완전히 따라갈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용산 일대가 아무리 잘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강남 권역을 압도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용산 일대는 완전히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고평가가 되면 시세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용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차익, 뭔가 실익을 크게 보자면 용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만 그래도 서열상 우위는 어디예요? 강남 권역.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엔
참여정부 때 이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저기 강남 3구 일대가요, 결국엔 모든 서울의 지역과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 일대에서 다 해제시켜줬어요. 다 해제시켜줬다고. 2007년도 때. 그리고 나서 강남 3구는 계속 끌고 갔어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계속 끌고 갔다고. 왜요? 결국에 상승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꼭대기에서부터 나오니까. 강남 우두머리 먼저 잡기 위해서, 수요가 다시 강남으로 들어가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언제 풀어줘요? 2011년 12월에 완전히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나서 완전히 풀어준 겁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나서 강남 권역의 아파트들이 최소 25에서 최대 30% 이상까지 고점 대비 다 빠졌어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금 여력이 있는 충분한 그 유동성이 넘치시는 분들 일대가 강남 권역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